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과정 CSTS 윤동만입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 요약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내용은 기말고사에 대한 요약이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기말고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이해하고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다. 작성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리뷰입니다. 네, 리뷰에서는 IEEE 1028의 리뷰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모든 리뷰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 대해서 한번 숙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 절차는 경영진 준비, 리뷰 계획, 리뷰 절차, 개요 설명, 그리고 작업물에 대한 개요. 다음으로 개별 준비, 그리고 검토, 재작업, 작업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각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주요 요점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하는 것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뷰 중에 이제 대표적인 리뷰가 이제 관리 리뷰가 있었죠. 관리 리뷰의 특징은 자원, 일정, 범위 이런 거에 대한 진행 사항과 변경에 대해 관여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리뷰에서 특징이 무엇인지 미리 요약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리 리뷰와 다르게 이제 기술 리뷰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술 리뷰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상태를 확인 위한 그런 증거를 관리자에게 제공을 위한 것, 즉 기술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리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대상으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설계 명세, 테스트 문서, 유지 보수 매뉴얼, 설치 절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포함되고 뭐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 리뷰의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펙션이 있었습니다. 인스펙션은 특징이 가장 소식화된 리뷰 방식이고 어, 이 비슷한 수준이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코드 등을 포함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검토하는 작업, 이런 동료 검토 종류 중 하나다. 그리고 이 인스펙션 관련해서는 각각의 참가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최자에 대한 그런 특징들,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이고, 이제 참가관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인스펙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검토할 자료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참가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자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퍼실리데이터가 적당하게끔 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작성자는 이제 회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방어적인 자세로 이 누군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 방어적인 자세로 어떤 상대방의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독자는 읽어주는 사람, 그리고 기록자는 이제 모든 회계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자는 이제 그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검토 작업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사람. 네, 그래서 결함을 찾아내고 기록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스펙션은 참가자들 역할에 대한 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해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자의 이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관리자 측측 담당한 사람은 팀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인스펙션 중에 검토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다른 리뷰 활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응용해서 마치 못하는 것처럼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다음으로 이제 워크스루. 워크스루는 비형식적인 거랑 검출 방법이다. 그리고 교육이나 지식 공유를 위해서 학생하고 작성자 본인이 이제 주제를 하고 역할도 여러 가지로 담당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비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워크스루도 이제 관리자 측 담당자는 팀 멤버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관련해서 뭐 이제 작업물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검출된 결함에 대한 공공의 조치 당국들을 기록한다. 이러한 특징들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 활동 중에 감사가 있었고요. 감사는 이러한 목적, 특대화 제품 및 프로세스가 규제, 표준, 가이드라인, 계획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숙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정적 분석 내용 중 자료 흐름 분석에 대해서 주의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흐름 분석은 프로그램 자료 흐름에 이상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 개발자는 를 먼저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케이스나 밸들을 초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건문 등에 대해서 이제 사용되거나 이러한 이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네, 이러한 것을 이제 자료 흐름 이상 패턴 이러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D는 정의, K는 이제 삭제, U는 이제 사용 이러한 것이고 이제 물결 표시가 있으면은 앞에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리고 뒤에 물결 표시가 있으면은 이 행위가 끝나고 이후에 하는 것들이 없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 패턴에서 좀 유의해야 될 것들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이런 것 같은 이제 잠재적 결함, 이 패턴이 무엇인지 좀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각한 결함 이런 패턴도 있고요.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조 기반 테스트에 대해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뭐 이제 처음에 문장 테스트, 그래서 이제 분기 테스트, 뭐 결정 테스트, 뭐 이러한 식으로 그 다음에 결정 테스트 이런 흐름으로 쭉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결정 조건 테스트에 대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정 테스트와 조건 테스트를 모두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 집합을 설계하는 것이 이 결정 조건 테스트의 내용이 되어 있고 거의 다 이제 테스트 절차는 비슷합니다.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제어 흐름을 작성하고 아직 실행되지 않는 그러한 뭐 문장이면 문장, 분기면 분기, 결정이나 조건이면 결정 조건이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경로 집합들을 식별한다. 그리고 이 집합에 있는 각 경로에 대해서 이 입력 데이터를 물릴지를 식별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 출력이 묻어나올지 식별하고 이게 이제 모든 게 될 때까지 이러한 흐름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 그래프를 작성을 해주고요. 이런 소스 코드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로 이러한 코드가 나오고 이 그래프는 이제 따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결정과 이제 세 개의 조건. 근데 이제 이거 하나는 중복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건문, 결정문의 예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입력값이나 관련해서 이제 출력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한 게 이러한 테이블 리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 조건 테스트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객관식으로 요거를 넣으면은 네, 이 몇 퍼센트 커버리지를 만족한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이 해당 어떤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도 이제 가끔씩 문항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태도 있고,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어떤 빈칸으로 이제 해당 내용을 적어야 되는 케이스나 그런 것들도 있고, 막 고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러한 것을 이제 작성해 보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버리지는 전체 어떤 이 특정 조건에 대한 것 대비 이 집합에 의해서 실행된 그 개수를 카운트한 것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조정 조건 테스트 커버리지라든지 다른 조건에 대한 커버리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실제로 해보라는 그런 내용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다중 조건 테스트. 이게 이제 가장 엄격한 최고 난이도의 그런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모든 가능한 조합 최소 한 번. 네,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겠죠. 각 이 조건이 n개다. 그러면은 이게 n승계만큼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모든 테스트 범위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가장 범위가 넓은 테스트 구조 기반 테스트다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절차나 이런 거는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도 이렇게 제어등 그래프에 해당 조건을 이제 식별하고 그 조건에서 이제 다른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성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영색 기반 오늘 이제 주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등분할, 보통 이제 동등분할 클래스 이런 식으로 보고요. 이제 이 어떤 입력이나 출력에 대한 것을 이제 유사한 그런 것끼리 클래스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제 요 클래스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하나, 요 클래스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카드 클래스 안에 요 테스트 하나를 하면은 요 모든 것이 이제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하는 것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요 동등분할 절차를 보면 명세에서 일단 명세가 있어야 되고요. 명세에서 입력과 출력을 식별을 하고 그 입력과 출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래스 각각의 이제 클래스를 이제 찾아봐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도메인 지식이나 이제 과거 경험이 좀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등 클래스의 대표 값을 선정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 전체에 대한 비율을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명세가 나오고요. 그 명세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의 뭐 24세, 25세 이상, 60세 미만 범위로 이제 분리를 하거나 어, 이 어떤 이제 과일과 같은 이런 특정 이제 원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류들과 그렇지 않은 걸로 분할을 하거나 이런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니까 좀 명세를 분석을 해보는 것이 이 동등분할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네, 이러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값 분석. 이것도 이제 자주 쓰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이 숫자와 결함이 이 경계,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범위의 경계에서 발생이 많이 하더라.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경기값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경기값 분석에 대한 논리가 되겠고요. 이 경기값 분석은 투밸류와 이제 쓰리밸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대표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특정 이제 범위가 있다고 하면은 조건의 범위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x는 1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x는 9라는 이런 경계값을 찾을 수 있고 이 조건에서는 10과 20이라는 경계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20이나 21 이러한 것들이 경계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런 특정 컴퓨터 16비트 정도라면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범위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식별해 본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투밸류로 이제 경계값 분석을 하면은 요 경계 9에 대해서 이렇게 9와 10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본 거고 이 20에 대해서는 요 20과 21 그리고 요 21 경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20과 21 그리고 만약 16비트라면은 그거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왼쪽 값과 그 범위를 이제 나가는 경계에 해당하는 값과 그 밖에 이러한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밸류 같은 경우에는 8, 9, 10 경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해서 이 경계에 해당하는 값과 값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한 이제 경기값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로 지어지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이렇게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어와이즈 조합 조합이란 단어가 빠졌네요. 조합 테스트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그래서 입력들의 이제 모든 가능한 조합 만약에 입력이 이 해당 종류에 대해서 두 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모든 조합을 다 해보려면 총 8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페어와이즈는 이 짝 조합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를 달리 4개 테스트 전체 가능한 짝 조합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페어와이즈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도구에 곡물, 볼링, 싱크러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기본값 프레임 두 가지가 있네요. 네, 주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전화 온라인 두 개가 있네요. 근데 여기 페어와이즈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6개 나왔죠. 근데 전체를 다 더하면 총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이제 12개의 배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제 페어와이즈 테스트 조합에 해당 내용을 넣고 이 빈칸을 채워보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고급형에서는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해보라는 문제도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숙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페어와이즈와 관련해서는 이 IPO 알고리즘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P1에서 P행기에 입력 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페어와이즈 테스트 계약은 케이스 집합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이 페어와이즈 조합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제 다시 보시면, 그 다음으로 이제 결정표 테스트,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명세기반 테스트 방법이고요. 결정표를 이용하여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으로 조건을 기술하는 부분, 이 조건의 조합에 대해서 취하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테이블 표를 보시면은 각 조건과 그 조건에 대한 행위, 그리고 이제 필요한 규칙, 조건, 이러한 표 형태로 이렇게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그런 규칙과 이제 조건들의 조합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 결정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이 따르고 행위가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한 명세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명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정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보시면은 이러한 조합, 이런 조합, 이런 조합, 네, 이런 조합, 네, 이런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능한 5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모든 조합에 대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결정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범위까지 했던 그 내용에 의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테스트 실행, 결함 보고, 그리고 종료, 그다음에 마지막에 평가 밑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말 범위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실행 및 결함에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테스트 실행 로그가 이제 현출물로 나오고, 그 로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떤 것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이 현출물이 무엇이냐, 역으로 묻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그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현출물이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결함에 대해서는 결함을 구체화하고 일반화하고 고립하는 세 가지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문제가. 그 다음에 결함 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닌 거, 어, 결함 추적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러한 식의 이제 좀 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이름도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내용도 이렇게 섞어버리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산출물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명확히 정리해서 식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결함의 구체화는 지원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절차 환경을 명확한다. 고립하는 이게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때문인지 분석을 한다. 일반화는 결함 발생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일반화된 형태로 기술을 정리해서 기술을 한다. 네, 이러한 결함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세 가지 특징적인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결함 생명 주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제 오픈이 되고, 결함이 이제 최종적으로 해결됐을 때 클로즈 되는 것까지의 이 과정 중에 각각의 과정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흐름의 순서, 처음에 이제
결함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먼저 이제 검토를 하고 이게 개발자한테 할당을 해야 될지 어느 모듈 개발자한테 할당을 할지 아니면은 이 요구사항을 설계한 사람한테 줘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다른 영역의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제 좀 전달을 해야 될지 이러한 할당을 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좀 더 이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스터 모니터링 제어에서 나오는 테스트 현황 보고서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떤 보고서냐, 어떠한 산출물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 테스트 종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및 개선 부분에서는 이 ISYC 33063에서 나오는 평가 모델 이렇게 딱 문제 내기 좋게 레벨 0부터 이제 5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레벨 3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러한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벨 그리고 레벨에 대한 이름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떠한 수준인지 그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부분을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서치 레이아웃과 정리, 도말 이런 이제 6가지 단계가 이제 존재를 한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또 이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러한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전문성과 일관성을 가진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좀 특징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실행 도구에서는 이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실행하여 스크립트로 변환을 실행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레코드 앤 플레이백 방식 이 부분 이러한 이제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 대한 어떤 실행 도구 특징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매크로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 관리 도구 특징을 보면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버그 추적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불렸다. 그리고 이슈에 해당하는 부분이 딱 문제 내기 좋죠. 이러한 부분에 해당을 한다. 네, 이러한 것에 대한 특징을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이러한 도구 자주 쓰는 레드마인이랄지 지라, 멘티스, 트렌 이러한 이슈 관리 도구들이 이 이슈 관리 도구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 대한 그런 분류와 그 각각의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도구에 대한 명칭 정도는 이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8주차부터 이제 총 14주까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렵지 않게끔 네, 좀 쉬운 문제도 많이 냈으니까 조금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